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한 젊은 남자가 노인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순간 음식물 쓰레기를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붓습니다. 라면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의 놀라운 선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여사 인생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상윤 회장, 올해 56입니다. 바이오 업계 1위 기업 하성바이오를 맨손으로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는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윤 회장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외동딸 서윤을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임원회의에서 신규 프로젝트 승인받았어요. 26의 윤서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불과 3년 만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죠. 물론 회사 안팎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딸이니까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지. 경영 경험도 부족한데 부사장이라니 회사가 걱정되는군. 상윤 회장도 이런 이야기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후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회사는? 서윤의 인생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상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딸에게도 봄이 온 걸까요? 며칠 후 고급 레스토랑. 상윤 회장 앞에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강진우 31살. 키 183cm의 단정한 외모, 명문대 출신에 MBA까지 마친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바이오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진우의 말투는 공손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윤 양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평생 보살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윤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이 청년이 우리 서윤의 미래를 함께 지켜줄 수 있다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온한 순간은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진우는 자연스럽게 하성바이오와의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신약 전달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하성바이오와 협업한다면 시너지가 클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윤 회장의 집무실. 진우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독자적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의 설명은 설득력 있었죠. 좋습니다. 우리 투자팀에서 실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상윤 회장은 사위가 될 사람이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젊은 임원 몇 명이 비서실장을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강진우 대표 말인데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사람과 같이 일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투자금 관련해서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게 명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저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소나 공식 기록은 없어요. 비서실에서 극비리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죠.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쳐간 회사들마다 묘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받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공동 창업자가 억울해하며 떠났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상윤 회장은 책상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건 그냥 경쟁자들의 헛소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서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윤 회장은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웃음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직접 확인해야겠어. 상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소문만으로 미래의 사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는 진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상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진우 대표의 회사가 입주한 오피스텔 그곳에서 경비원을 구한다고 하던가.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회장님께서 직접? 내가 그 자리에 지원할 거네. 준비 좀 해주게.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합 오피스텔. 30층짜리 건물의 1층 경비실에 새로운 경비원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성민입니다. 62이고요. 건강은 튼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굽은 허리, 약간 떨리는 목소리, 때 묻은 작업복. 누가 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원의 진짜 정체는 바로 윤상윤 회장이었습니다. 분장팀을 동원해 외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특수분장으로 주름을 더하고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었죠. 목소리도 연기 코치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꿨습니다. 성민 씨, 여기 청소 도구들이에요. 로비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고요. 동료 경비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상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첫 출근 둘째 날, 그는 강진우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오전 9시 진우가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상윤 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잠깐 그를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새로 오셨어요? 예,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그날 진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사도 받아줬고 무례하지도 않았죠. 상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출퇴근할 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 전문점에서 산 커피를 경비실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거 드세요.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진우를 칭찬했습니다. 강 대표님 참 좋은 분이야.
젊은 사람이 인심도 좋고 상윤 회장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소문이 그냥 헛소문이었나? 하지만 그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죠.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울며 나왔습니다. 상윤 회장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 직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직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대표님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잖아. 맨날 그러시면서 밖에서는 착한 척. 정말. 상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였습니다. 진우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상윤 회장은 바닥을 닦고 있었죠. 이 기술은 독점적이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허거든요.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윤 회장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수십 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떠난 후 진우는 경비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윤 회장을 발견했죠. 아저씨, 거기 물 흘렸으면 빨리 닦아요. 누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사준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상윤 회장이 급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진우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상윤 회장은 경비실 작은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어.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3주째 진우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수리기사와 함께 작업을 하던 상윤 회장. 무거운 공구함을 옮기다가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진우와 부딪힐 뻔했죠. 상윤 회장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공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윤 회장이 황급히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 나이면 집에서 쉬시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와서 징그럽게 질척거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상윤 회장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조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우가 직원들과 저녁 회식 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죠. 상윤 회장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윤 회장은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 회장, 돈만 많지 완전 구식이더라.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스타일. 감정도 없는 것 같아.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회사는 결국 서윤이 물려받을 거고 그 애만 잘 설득하면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늙은이는 몇 년만 참으면 돼. 상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관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집에서 딸과 단둘이 앉았을 때였습니다. 서윤아, 진우 씨 말인데. 응, 아빠. 진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지.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보기엔 좀 서두르는 것 같아. 결혼은 평생의 문제잖니. 좀 더 시간을 갖고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아빠.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래요? 진우 오빠 처음 만났을 때 좋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는 항상 그래요. 제 인생에 간섭하고 제 선택을 믿어주지 않고 이제 제발 제 인생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상윤 회장은 말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는 곧 찾아왔습니다. 상윤 회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4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윤 회장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수레에 싣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모퉁이에서 빠르게 걸어오던 진우와 부딪혔습니다. 수레가 기울어지며 박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약간의 먼지가 진우의 검은색 정장 소매에 묻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윤 회장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털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그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탈리아에서 맞춘 거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를 물어드리게. 세탁비? 세탁비로 되는 문제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예. 상윤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못 들었어? 무릎 꿇으라고.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 누구 옷을 더럽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윤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정하시고 얘기합시다. 제가 분명히 보상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윤 회장의 머리 위로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살아. 라면 국물이 상윤 회장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양파 껍질, 음식물 찌꺼기들이 머리카락에 엉겼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의 연인이라니.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노인의 눈빛이 왠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강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모욕을 준 건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상윤 회장은 경비실 사물함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도 머리카락에서 음식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실장 나야. 밤 11시 상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일은 알고 있네. CCTV 영상은 확보했나? 네, 이미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직원 2명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세. 상윤 회장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극비리에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비실 곳곳에 초소형 녹음 장치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진우가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 그의 사무실 근처 화장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까지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지만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녹음기는 반경 20m 내의 대화를 선명하게 잡아냅니다. 기술팀이 설명했습니다. 상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허가 진짜 우리 거예요? 아니지. 그냥 남의 기술 살짝 변형한 거야. 특허청에서 뭐라 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돼. 일단 투자 받는 게 급하니까.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대화였죠. 하성 바이오에서 실사 나온대요. 어떡해요? 걱정 마. 서윤이한테 말해서 적당히 넘어가게 할 거야. 애 아빠 회사잖아. 사위되면 다 내 거지, 뭐. 상윤 회장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진우가 투자자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상윤 회장은 그곳 청소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강 대표, 이 기술의 임상 데이터는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1차 임상을 마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조사 결과 그런 임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성 바이오와의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또 거짓말. 실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윤 회장은 테이블 밑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난 후 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응, 서윤아. 아니, 회의 잘 끝났어. 응. 아버님? 아, 괜찮아. 어차피 늙은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조금만 참으면 돼. 상윤 회장의 손이 걸레를 쥔 채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너밖에 없어. 응, 우리 결혼하면 다 잘 될 거야. 회사도 다 우리 거잖아. 전화를 끊은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상윤 회장을 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청소 제대로 해요. 급여라도 받아먹으려면. 네, 대표님. 상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이 정리한 파일을 받았습니다. 두께가 5cm는 되는 자료였습니다. 회장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아니야.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어. 상윤 회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서윤을 위한 거야.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상윤 회장은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하성 바이오와 진우의 회사 간 협력 발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이야. 모든 사람 앞에서
일주일 후 하성바이오 본사 대회의실. 50명이 넘는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멋진 슈트를 입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 좋은 소식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상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왔네. 상윤 회장은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그는 단 한 번도 해외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줄곧 이 건물 1층 경비실에 있었죠. 아버지. 서윤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상윤 회장은 딸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진우 오빠 회사와. 그래, 나도 들었어. 상윤 회장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 대표. 오랜만이군요. 상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상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오피스텔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경비원의 머리에 음식물을 쏟아붓는 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살아. 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우 오빠, 이게 뭐예요? 저 건. 그 노인이 먼저.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우가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 그리고 회사도 결국 서윤이 물려받을 거고 그 애만 잘 설득하면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늙은이는 몇 년만 참으면 돼.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네. 윤 회장. 돈만 많지 완전 구식이더라. 감정도 없는 것 같아. 상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 딸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회사의 협력 파트너가 될 뻔했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윤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입니까?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거짓 데이터를 설명하는 진우. 존재하지 않는 임상 결과를 이야기하는 장면. 이 기술의 특허는 강 대표의 것이 아닙니다. 타사의 기술을 불법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특허청 조회 결과 원천 기술의 실소유자 정보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 경비원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접니다. 상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간 저는 당신 회사가 있는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죠. 아버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하지만 아빠는 확인해야 했어.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 진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내 아버지가 꾸민 거야.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만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상 속의 당신은 진짜예요. 목소리도 얼굴도 행동도 모두 진짜잖아요. 당신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 변명할 수 있어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강진우 씨와의 모든 협력 논의는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진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윤 회장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서윤은 몸을 피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서윤아. 제발요, 아버지. 서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상윤 회장은 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옳았지만 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을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강진우의 인생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하성 바이오와의 결별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투자자들도 줄줄이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집단 사직했습니다. 진우의 거짓말과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은 오히려 이 기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항상 직원들을 폭언으로 대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죠. 투자 유치를 위해 거짓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지만 회사가 무너질까봐 참았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하성 바이오 사위 될 뻔한 사기꾼, 이중 인격의 스타트업 CEO, 투자 사기 의혹.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미래도. 하지만 정작 상윤 회장이 걱정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일주일간 서윤은 상윤 회장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밥이라도 먹어라. 상윤 회장이 문 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눈은 붓고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왜 미안해요? 아빠는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은 내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다고 믿었어요. 진우 오빠가 날 진심으로 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사가 탐났던 거였어요.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거죠. 아니야, 서윤아. 상윤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는 회사가 아니야. 내 자체가 소중한 거야.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지. 정말이요? 그럼 왜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 그것뿐이야. 서윤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윤 회장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화났어요. 한참 후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그런 일을 하다니. 경비원 일을 하면서 모욕까지 당하다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괜찮아. 아빠는 아빠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한 그 사람한테. 서윤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거예요. 회사도 제대로 이끌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 거예요. 상윤 회장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아빠의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야 그녀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임원회의실. 서윤이 들어서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신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회장님 딸이니까 저런 일도 해결되지. 결국 아버지가 다 해준 거잖아.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온 밤 서윤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화낼 자격도 없는데 아빠한테 화를 냈어요. 아빠 말을 안 듣고 아빠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서윤아. 내가 화낼 권리가 있어. 아빠가 내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한 거니까. 아니에요. 아빠는 날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철없었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철들게요. 제대로 된 경영자가 될게요. 그래서 아빠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만들게요. 상윤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마음도 서서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윤 부사장은 변했습니다. 아니, 진짜 자신을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모든 부서를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요? 직접 가보죠. 해외지사와 화상회의 시간이 새벽 2시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이라고 의심하던 직원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부사장님, 진짜 다르시더라. 맞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실력이 있으셔. 3개월 만에 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성 바이오의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직접 진두지휘한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오늘 회사 전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 5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윤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사장 윤서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로 빠르게 승진했고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의 하성 바이오는 혈연이 아닌 실력과 신뢰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평가받겠습니다. 성과로, 능력으로, 인격으로.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객석 맨 뒷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상윤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도 명예도 내려놓으신 분. 제 아버지 윤상윤 회장님입니다. 상윤 회장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상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해변을 거니는 두 사람. 아버지와 딸. 서윤아,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상윤 회장이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곧 회장직을 내려놓을 거야. 내가 준비됐어. 아빠. 아니,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구나. 서윤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게 아빠의 일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상윤 회장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둘째, 사람의 진가는 힘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강진우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잔인했고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했습니다. 진짜 인격은 그렇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넷째, 진짜 성장은 아픔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서윤은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진짜 모습이 궁금한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기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상윤 회장처럼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